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뭔가 조그마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덤으로 나온 인생이 아니다 이게.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을 거다. 다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다. 들은 상감께서 맡길 것이 아니옵니다. 자 어서 내전으로 상감도 자 어서. 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 주시는 고맙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우리 후배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좋은 기자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성이 강한 연기를 좋아하지만 저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부드러운 12시에 만나요. 예, 연예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남해연 마이데일리 연예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요? 이제 우리 연예계 또 연극계 굉장히 많은 진짜 기사성 같은 분들이 가셨어요. 그렇죠? 네, 이미 지난달 11월 25일을 시작으로요. 이순재 배우가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 당시에 사실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재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만 활동한 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연극, 영화 정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현역이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맞는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선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연예인들은 외부에서 나가면 누가 이렇게 뭐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지 않는데 배우의 태도나 삶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는 배우로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후배들을 굉장히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얘기를 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향년 91세의 나이로 이제 별이 된 스타 이순재 선생님인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저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인가요? 이제 한 방송사 방송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을 받으면서 이제 평생 신세도 많이 지고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사랑 덕분에 먹고 살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좋은 평가도 받았고 뭐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평생 시청자들이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자기가 신세를 졌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뭉클한 표현이었고요. 이게 정말 마지막 무대였잖아요. 마지막 인사말이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평소에도 사실 많이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제 인터뷰에서 만나면 나는 평생 연기를 할 거고 그리고 계속 배움을 끊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병상에 있었을 당시에도 병상에서 대본을 손에 놓지 않았다는 말이 굉장히 조금 뭉클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수상은 사실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해요. 이순재 선생님이 연기 엄청 잘하시고 연극도 엄청 잘하시는데 왜 대상을 못 받았을까? 아마도 요즘에는 사실 그 좀 젊은 배우들이 주연을 좀 많이 맡고 보니까 뭐 천만강객 뭐 이런 배우들만 주로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또 시트콤이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이제 대상 수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이순재 선생님 말고는 뭐 대상 수상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날의 수상은 굉장히 조금 회자됐었습니다. 네. 참 이제 이번 연결식에서 이제 후배 배우들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순재 선생님 정말 신세 많이 졌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기라든지 본인이 잘나서 뭔가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 또 시청자들이 도와줘서 그 덕분에 한평생 잘 살다가 잘 간다 아마 그런 의미가 좀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연기하고 후배들하고 어울리는 게 난 더 좋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우리 손주들이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나 참 굉장히 좋은 할아버지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유쾌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넘쳤었고 되게 좋아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순재 선생님이 영면에 이제 들었고 별이 됐고 또 하나 별이 되신 분 이제 김지미 씨. 김지미 씨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저 정도 되는 우리 남 기자님 연배 정도 되면은 김지미를 모르면 간첩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굉장히 당당한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8, 90년대에는 남성 위주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김지미 씨는 좀 달랐습니다. 본인의 여성 주체적인 약간 당당함이 되게 많았던 배우로 기억하고요. 김지미 씨는 사실은 한국에서 사실상 은퇴를 하신 뒤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있었고요. 12월 7일 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12월 10일 날 공개가 됐었는데요.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그 이장우 감독에 의해서 전해졌었는데요. 당시에도 사실 그 김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상포진으로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좀 영화계의 말이 있긴 했었는데요. 사인은 저혈압 쇼크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셨는데요.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정말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약간의 그 애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국내 영화인들과도 꾸준히 이제 대화를 좀 많이 나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스크린 커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 여기를 전면적으로 이제 나서시면서 우리 영화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활동도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명 배우이지만은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사셨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분이 참 결혼을 많이 하셨지. 이제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긴 해요, 사실은.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많아서 본인도 과거의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약간의 허점이 있다면 결혼을 좀 많이 했다는 것밖에 없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김지미 씨는 17세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를 했는데 18세에 첫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워요. 18살이 어떻게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아까운 나이였죠. 그 1958년 홍성기 감독과 결혼을 했다가요.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조금 더 화제가 된 거는 두 번째 결혼이었죠. 최무룡 씨와의 그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최무룡 씨가 그 이혼 상태가 아닌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았죠. 그리고 배우자는 강효실 씨였습니다. 배우 강효실 씨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지미 씨가 위자료를 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최무룡 씨와 헤어지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최무룡 씨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이런 이게 누군가는 굉장히 화가 났을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좀 파격적인 말을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들 아실 겁니다. 나훈아 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와는 사실혼 6년 만인 1982년에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마지막 상대는요. 1991년에 심장 전문의 이종구 박사와 결혼을 했으나 2002년 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우로서도 너무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이런 사생활 때문에 김지미 씨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이긴 하지만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칭이 얻어졌는데요. 본인은 사실 이 별명이 탐탁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과 결혼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되는 예의 없는 질문이 있죠. 근데 이제 방송인 홍혜건 씨가 물었던 참 물어보게요. 어떤 남자랑 살 때가 가장 행복했냐 이런 질문을 무리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방송을 보고 되게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근데 김지미 씨는 굉장히 화통하시고 좀 쿨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와중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실 최무룡 씨가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4명의 남자 중에 최무룡이 제일 낫다. 그런데 그 이유도 좀 예. 남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도 잘 안 되고 경제적인 걸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예. 여자를 배려하고 헌신하는 남자여서 가장 좋아했다. 결국 김지미 씨도 사랑에는 이분이 가장 좋았다고 말을 남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작자로도 활동을 하셨고 정말 또 한 분이 이제 하늘에 좀 별이 됐습니다. 윤석화 씨가 사실 이제 저희도 뭐 아침에 이제 밤에 전해진 소속이라 아침 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망 부고 소식을 전했는데 또 갑자기 또 그렇죠. 아니다 아직은 네. 투병 중이시다 그랬다가 또 이제 오전 한 10시 무렵쯤에 이제 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극협회에서 뭔가 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아마 보도 자료를 낸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다는 소식을 먼저 들은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뭐 대화가 좀 잘 되지 않았는지 좀 실수를 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였습니다. 연극협회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예.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 당시 그 보도자료 문구에도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안 돌아가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또 문구를 넣어서 또 약간 좀 많이 신선이 안 좋았었습니다. 네. 뭐 일종의 해프닝이긴 뭐 합니다. 뭐 크게 뭐 문제 삼을 건 아니긴 하고 윤석화 씨가 이제 연극인으로서 한 평생을 네. 이제 살았고 또 투병 중에도 이제 복귀에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러니까 세 분 모두 인생을 참 멋지게 살다 가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냥 연기 장인들이었죠. 예. 그리고 이 윤석화 씨도 그렇고 이순재 선생님도 그렇고 정말 장르를 많이 가리지 않고 무대 위에 서는 걸 정말 좋아하셨던 분으로 기억해요. 참 그리고 예술인이었다. 네. 예. 근데 또 윤석화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학력 위조 논란이 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직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쿨하게 사실 이 모든 거를 이제 밝힐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면서 연기에 대한 예. 열정을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극 무대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시긴 했지만 영화를 참 난 많이 찍고 싶다라는 예. 또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연기 열정은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이제 공통점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배우 그리고 희극인이랑 연극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한 직업적 소명 의식이 강했던 분들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 자기 직업적 소명에 따라서 정말 온 몸과 열정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요즘에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죠? 방송인이라고 합니까? 예능인이랍니까? 그러니까 정체가 뭐예요? 방송인은 뭐 어디까지가 방송인이고 예능인은 어디까지가 예능인가? 뭐 의사 출신도 방송인이라 부르고 그렇죠. 변호사도 방송인이라 부르고. 근데 이분들이 이 앞서 얘기했던 세 분만큼 그렇게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갖고 방송을 활동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박나래 씨부터 해서 정의원 씨 뭐 지금 네, 이제 네, 네. 얘기를 해야 될 이 분들인데 앞서 세 분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행보고요. 이분들이 앞서 세 분은 쓴소리도 정말 가감없이 했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그 직업에 굉장한 자신감과 함께 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박나래 씨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아실 텐데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의 폭로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방송국에선 사실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과거 한 7, 80년대만 해도 매니저의 지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사회도 좀 인식이 달라지면서 전문 인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의 그 집에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뭐 와인잔을 깨서 던진다든지 굉장히 정말 함부로 대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임금 지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제까지나 지금은 주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정말 명쾌하게 밝혔어야 하지 않나. 아직도 그 상황에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뭐 일부 네. 또 유튜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뭐
샤넬 시계도 사주고 뭐 진짜 가족같이 지냈다라고 또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과 보좌관 네. 또 스타 연예인과 그 스타 연예인 뒤에서 묵묵히 보조해주고 있는 매니저들 이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닐 텐데 네. 마치 상하 관계인 것처럼 잘못 관계 정립이 되면은 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매니저와 연예인의 약간 숙명 같은 그런 예.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입장을 계속 밝히지 않고 있고요. 사실 아까 지금 샤넬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부분 얘기가 왜 샤넬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얘기 명품, 모 명품 네네네. 시계. 예. 사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제 기자들한테도 이 제보가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박나래 씨를 너무 구석으로 몰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고 잘 지내기도 했는데 예. 그게 바로 이 장면인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매니저분이 예. 지금 시계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증샷을 찍을 만큼 정말 잘 지냈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악화된 거는 결국엔 돈 문제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 매니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린 현금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박나래 씨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예. 중간에 본인이 현금을 써서 사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현금 영수증을 해도 제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매니저도 어차피 회사원입니다. 다들 자기 생활에 카드값이 언제 나가고 다 지출의 상황이 있을 텐데 당연히 나와야 될 돈이 그 시간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박나래 씨가 좀 차라리 돈이 좀 미지급돼서 미안하다라고 한 말을 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재촉하냐라고 해서 더 화를 키웠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나래 씨와 이제 그 매니저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는 또 그것대로 좀 따져볼 일이 있으면 따져볼 것이고, 그냥 법적 소송 중이니까 쌍방. 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이제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이제 뭐 키라든지 네. 뭐 유튜버 입 짧은 햇님도 네. 마찬가지인데 주사 이모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아닌 네. 사람한테 이렇게 링거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의료적인 시술이나 그런 거를 받는 게 연예계에 만연돼 있다. 뭐 지금 전현무 씨 얘기도 과거 뭐 9년 전 얘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막 그러니까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 약간 사짜 냄새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링거 맞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게 만연돼 있나요? 과거에는 예. 한 10년 전만 해도 약간 만연돼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행사를 많이 가거나 좀 힘들었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병원에서 좀 이렇게 수액을 좀 해서 가는 경우가 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연예인의 집에 가서 주사를 놓는다거나 심지어 대리 처방이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 박나래 씨로 인해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 지금 이보다 문제는 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나래와 여러 명의 연예인들과 굉장히 친분을 과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일반인한테까지도 이걸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까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키 씨나 뭐 나머지 사람들은 입 짧은 햇님 뭐 입 짧은 등등. 햇님 예. 같은 경우에는 의사인 줄 알았다고 본인이 이제 입장을 다 밝히고 예. 방송에서 하차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인 박나래 씨는 굉장히 굳은 얼굴 표정으로 그냥 뭐 법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니 이 아마 대중적인 공분은 아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허가받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유명 이 방송 연예인 분들 그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의원 씨, 정의원 네. 대표 뭐 의사 출신이긴 한데 네. 이분도 이 30대 여성 A 씨와 물론 이제 소속 뭐 관련된 업에 같이 종사했던 네. 분인데 서로 막 스토킹이다 어쩐다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 불륜 관계였나 이렇게 의심되는 얘기까지 막 확장이 되기 완전 진흙탕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속노화의 지금 대표 주자죠. 우리는 이 정의원 박사를 보고 저속노화를 꿈꾸고 건강에 대한 되게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소송 때문에
이 이미지는 사실 다 버려졌습니다. 근데 광고도 이게 많이 찍었는데. 저는 심지어 그 예. 정의원 씨 있는 그 밥 있잖아요. 예, 모 식품회사에서 나온 예. 그 굉장히 이 밥을 먹어야 내가 좀 괜찮아질까? 약간 더 그런 그쵸? 천천히 늙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번 구입해봤던 예. 소비자로서 좀 약간 좀 배신이 느껴졌었는데요. 이 상황은 사실 뭐 두 사람만의 소송 관계이긴 한데 이 정의원 박사의 입장문이 화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의원 박사는 먼저 소송을 시작했잖아요. 예. 공개를 했잖아요. 스토킹 피해자로 이 A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 네, 본인의 집 앞에도 찾아오고 와이프가 근무하는 병원에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전혀 반전의 상황이 이뤄졌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 두 사람의 약간의 그 위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의원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킨십은 그러니까 같이 모텔에 간 건 맞으나 모텔은 갔는데 스킨십은 없었다. 스킨십은 성관계는 없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좀 이해가 말이 안 납득이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화를 키운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 공방은 사실 지금 서로의 그 첨예하게 정말 대립되고 있긴 한데요. 내년까지도 크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스토킹을 했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그런 문제인 줄 알았더니 네. 두 분이 이제 뭐 당연히 부인이 있는 네. 분인데 두 분이 이제 모텔에 간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불똥이 글로 튀면서 이제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이런 철신 논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도가 된 것인데 이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네. 굉장히 이제 과거에 뭐 마약과 관련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이분이 캄보디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진 귀국하겠다고요? 네, 저는 사실 이분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왜냐하면 황하나 씨가 처음에 알려진 건 그 박유천 씨의 연인으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흘러간 게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완전히 파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황하나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때 예. 박유천과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황하나 씨가 사실 그 사이에는 굉장히 뭐 개선의 의지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왜냐면 예. 저도 봤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유튜브를 찍고 뭐 이 필로폰이나 이 마약은 사실은 병이다, 고쳐야 된다고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에서도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굉장히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황하나 씨가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심지어 이번에는 2명의 사람들한테 같이 또 주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 그런데 혐의를 받고 있었죠. 네, 그런 예. 혐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 출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출국 금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출국 금지는 네. 안 돼 있었어요. 외손녀 남양유업 외손녀에서 그랬던가? 예. 저도 약간 그런 의심을 참 하긴 했습니다. 예, 출국을 했는데 태국으로 거처를 옮겼고요. 그 사이에 캄보디아까지 이주가 된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모 매체에서 황하나 씨가 캄보디아에서 아주 화려한 호화 생활을 한다. 네,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본인도 아마 지금 굉장히 본인이 약간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지금 네. 다 이제 여건은 당연히 이제 네. 취소됐을 것이고 이제 청색 수배, 네. 인터폴의 청색 수배가 내려져 있으니 본인이 이제 더 도망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자진 귀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이 이제 마약에 중독돼 있다가 이제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라는 소식도 네. 사실 오늘 있었는데 네. 그것과 이 황하나 씨 얘기는 너무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약이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와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연예계 관련된 소식 남해연 마이데일리 우리 연예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